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늘은 축구의 신 발롱도르와 월드컵 트로피를 모두 손에 넣었던 브라질 축구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 세계 최고의 깻잎머리 호나우두 선수의 플레이를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아라스카라 일 페노메노. 자, 일 페노메노 이탈리아어로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포르투갈어로는 오 페노메노, 영어로는 더 페노메노. 요거는 호나우두의 본명만큼이나 많이 불리우는 애칭이죠.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현상이라는 뜻인데, 사람을 지칭할 때는 경이로운 자. 또 호나우두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다는 거야. 스윙 무브. 자, 호나우두는 상대를 압도할 만큼 아주 좋은 피지컬을 가진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비수와 경합할 때 이 손을 정말 잘 썼어요. 우리가 호나우두 하면 생각나는 그 골 있잖아요. 수비수 2명 사이를 그냥 뚫고 지나가는 골. 그 장면에서도 손을 굉장히 잘 썼는데, 이런 손동작을 스윙 무브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수영할 때 팔동작 같잖아요. 이 스윙 무브라는 게 미식 축구 용어입니다. 상대가 나를 잡으려고 팔을 딱 뻗으면은 팍 치고 도망가는 거야. 어쨌든 나를 잡으려는 저 팔에만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 팔만 그냥 탁탁 하고 이렇게 싹 돌아 나가면 되잖아. 그리고 이게 몸빵 빡 해가지고 부시고 나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게 속도를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몸빵 하면은 아무래도 속도가 줄잖아요. 근데 요건 그런 거 없어. 그냥 팔만 탁탁 하고 쑥. 화려한 드리블, 그리고 목적성. 호나우두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상대를 베껴내는 드리블입니다. 호나우두가 사용했던 기술 너무나 많지만 한 3가지로 압축해보면 엘라스티코, 요거는 플립플랩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죠. 그리고 마르세유턴, 그리고 또 이 스텝 오버, 헛다리를 정말 잘 구사했죠. 호나우두 그 개인기들 옛날에 다음 카페에서 그 버퍼링 긴 동영상 플레이어 있잖아요. 그걸로 몇 번을 봤는지 진짜. 특히 어떤 자선 경기에서 보여줬던 이 개인기는 제가 진짜 몇 번을 봤잖아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자, 호나우두의 드리블은 굉장히 화려하기도 했지만 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드리블의 목적이 여러 가지일 수 있거든요. 볼을 지키는 드리블, 공간으로 이동하는 드리블, 그리고 상대를 제껴내는 드리블. 근데 호나우두는 항상 상대를 제끼기 위해서 드리블을 시도했습니다. 제껴서 자기가 슈팅을 하든 찬스를 만들어주든 어찌됐든 제껴서 득점하기 더 좋은 상황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화려한 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제끼기 위해서 화려한 기술들을 쓴 거였어요. 그래서 호나우두의 드리블 방향은 항상 앞쪽이었어요. 수비를 등지고 볼을 받든, 마주보고 있을 때 볼을 받든, 여기서 잡든 저기서 잡든 무조건 앞으로. 근데 요즘에 축구 보다 보면은 겁나 화려한 개인기를 뒤로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이마르. 또 옛날에 호나우두가 골키퍼랑 1대1 상황에서 스텝 페인팅에서 골키퍼 제끼고 넣었던 거,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골키퍼를 제치는 동작도 여기서 이렇게 슛하면 골키퍼한테 막힐 수도 있잖아요. 완전히 베껴내서 100% 넣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목적성 있는 드리블이죠. 근데 이 골키퍼를 제친다는 게 여러분 실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골키퍼들은 일단 갑자기 확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페인팅을 언제 써야 될지 이 타이밍 잡기가 애매해요. 생각보다 멀리서부터 페인팅을 시작해야 돼. 또 옆으로 툭 쳐놓을 때도 골키퍼들은 손을 쫙 뻗어서 고무고무처럼 몸을 쫙 늘려서 덮치기 때문에 수비 범위가 수비수들보다 더 넓어요. 그러니까 안 걸리려면 더 넓게 쳐놔야겠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걸 못 쫓아갈 거예요. 느려서. 아니 근데 호나우두랑 저희를 뭐 비교할 게 아니라 요즘에 골키퍼까지 제치고 넣는 선수 누구 있어? 속도 변화. 호나우두는 체인지 오브 페이스, 속도 조절이 기가 막혔습니다. 큰 부상을 당하기 전에 호나우두는 정말 빠른 선수였어요. 특히 가속력이 뒤졌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툭 치고 뛰면 아무도 못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 박스 측면에서 호나우두가 헛다리 3번 하고 왼쪽으로 치고 왼발로 밀어넣는 거, 이게 거의 매크로 수준으로 많이 한 플레이인데 수비수들이 막을 수가 없어. 그냥 치고 뛰어도 못 따라가는데 헛다리로 한번 중심 흐트러 놓고 뛰면은 절대 못 따라가지. 그리고 호나우두는 감속도 좋았어요. 호나우두가 중앙선에서부터 다 제끼고 넣었던 그 원더골 보시면은 가속했다 감속했다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속은 부가티인데 감속은 볼보야, 브레이크 질입니다. 자, 이 미친 듯한 가속 감속 덕분에 호나우두는 혼자서 역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역습에 3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클래식, 후방에서 길게 킥 때리고 쭉 가서 마무리, 그러니까 킥 앤 러시죠. 두 번째 콜렉티브, 볼 뺏은 이후에 빠르게 짧은 패스 4-5번 주고 받으면서 골. 옛날에 무리뉴
무리뉴 시절 레알의 역습, 아니면 벵거 시절 아스날의 역습. 그리고 역습의 세 번째 방식이 솔로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호나우두, 마라도나, 메시, 카카, 소니. 오프 더 볼 무브먼트. 호나우두는 요 컬링런 혹은 커브런 이렇게 돌아뛰는 거 당연히 잘했습니다. 하프 스페이스에서 중앙 쪽으로, 아니면 하프 스페이스에서 반대편 하프 스페이스로. 근데 호나우두의 움직임은 다른 선수들하고 조금 다른 게 이 방향 전환의 각도가 아주 가팔라요. 다른 선수들이 요렇게 돌아뛴다면 호나우두는 요렇게 꺾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리고 컬링런 말고 그냥 침투에 들어갈 때도 갑자기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도 속도가 안 줄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볼을 받기 전에 짧게 방향 전환하면서 페인팅 주기도 하거든요. 이때 방향 전환하는 몸의 움직임, 가속도 진짜 개빠릅니다. 자, 그리고 호나우두의 이런 위협적인 오프 더 볼 움직임은 그래비티를 캐리해줬습니다. 그래비티가 뭐죠? 중력이죠. 끌어당기는 힘. 그러니까 상대 수비를 유인했다, 어그로를 끌었다, 요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공격수는 그래비티를 가집니다. 어찌됐든 상대 수비수들이 그 선수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선수들이 똑같은 정도의 그래비티를 갖지는 않겠죠. 요 선수랑 요 선수랑 그래비티,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같을까요? No. 그러니까 호나우두의 전성기 시절에는 그 그래비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냥 한번 침투하면 막 3-4명 딸려가는 거야. 그러면 다른 선수들한테 공간이 선물. 슈팅 능력, 호나우두 하면 골잡이인데 슈팅 당연히 좋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양발잡이니까 어느 발에 걸려도 잘 때렸습니다. 그리고 볼륨 슈터였어요. 슈팅을 아주 많이 때렸다는 거죠. 어느 위치든 어느 각도든 엄청 때렸어요. 뭐 슈팅 테크닉은 말할 것도 없죠. 인사이드로 감아서 밀어넣는 거, 발등에 얹혀가지고 꽂히는 거. 요거 장난 아니죠. 이게 되게 묵직해요. 특히 오른쪽으로 쓱 침투했을 때 패스 오는 거 한 번에 니어 포스트로 우겨 넣거든요. 신기해. 뭔가 달라.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꼬발로 툭 밀어넣는 거. 그리고 선수 생활 말년에는 요런 칩샷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가슴으로 밀어넣기도 했죠. 자, 호나우두가 큰 부상들 이후에 체중이 좀 늘었었죠. 그래서 예전처럼 파닥파닥 이걸 못하니까 에너지를 아껴서 패스 받아서 골을 넣는 역할에만 집중하게 되죠. 예전에는 혼자 다 뚫어가지고 골까지 넣는 샷 메이커였다면 그때부터는 그냥 찬스 만들어주면 마무리하는 샷 테이커로 변했달까요? 고효율의 샷 테이커의 면모를 보여줬던 경기가 맨유전이었죠. 2003년 챔스 4강 2차전 올드 트래포드로 원정 가서 해트트릭 박았습니다. 그때 슈팅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찬스 오는 족족골이야. 와, 나 그 경기 라이브로 봤었는데 그땐 뭔가 낭만이 있었어. 플로어 레이저. 자, 농구에는 플로어 레이저, 실링 레이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플로어 레이저는 바닥을 높이는 선수죠. 혼자서 득점하고 도움하고 공격 포인트 엄청 쌓으면서 평범한 팀을 좋은 팀으로 만들어주는 선수예요. 쉽게 말하면 혼자 하드캐리. 2017년부터 스쿼드의 퀄리티가 점점 안 좋아진 바르셀로나. 그 바르셀로나를 혼자 힘으로 하드캐리한 메시 같은 느낌이랄까? 반대로 실링 레이저는 이미 좋은 팀을 더 좋은 팀으로 만들어주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미넨의 공격진에 방점을 찍는 레반도프스키 같은 느낌? 감독으로 치면 호화 군단을 이끄는 펩, 그 정도 되겠네요. 자, 전성기 시절 호나우두는 세계 최고의 플로어 레이저였습니다. 그러니까 골 엄청 넣어서 그냥 하드캐리 한 거예요. 호나우두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고 나서 득점이 엄청 많아졌어요. 전 시즌엔 78골이었는데 102골로 올랐어요. 그리고 승점은 80점에서 90점으로 올랐어. 아니, 호나우두 한 명 영입한 건데. 인테르에서의 첫 시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은 51골에서 62골로 올랐고 승점도 59점에서 69점, 또 10점 올랐네. 호나우두 한 명 영입했는데 어린 천재. 호나우두는 만 20살에 아인토벤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했습니다. 당시 이적료는 1,500만 유로였죠. 신기록 달성했었어요. 근데 이때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당시 아인토벤이랑 바르셀로나랑 구단 간의 합의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호나우두랑 바르셀로나랑 합의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이때 아인토벤이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호나우두 팔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인토벤의 수뇌부들은 계약상 합의를 완료해야 되는 그 시점까지 바르셀로나 측이 호나우두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당시 호나우두는 국가대표에 차출돼서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아인토벤이 브라질 축구협회에다가 부탁을 합니다. 제발 경호 빡세게 해가지고 호나우두랑 아무도 못 만나게 해주세요. 호텔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당시 바르셀로나의 부회장이었던 조안 가스파르트, 이분이
경호원이 삼엄한 경비를 뚫기 위해서 웨이터한테 옷을 빌려 입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까지 챙겨요. 그러고 가다가 경호원이 멈춰세워. 그러면은 호나우두가 콜라 룸서비스 시켰는데요. 그러고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게 호나우두의 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결국 계약서를 쓰게 됐답니다. 침대 위에서 썼대요. 그렇게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호나우두는 1년간 49경기에서 47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생쇼를 한 보람이 있죠? 그리고 2650만 유로의 이적료에 인테르로 이적을 하면서 2번이나 이적료 신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인테르로 이적한 해에는 생애 처음으로 발롱도르를 받기도 했죠. 그때 당시 호나우두의 나이가 만 21살이었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인데 세계를 평정한 거죠. 21살 때 뭐 했지? 재수? 대학교 1학년? 그리고 호나우두는 만 21살 이전에 185경기 167골을 기록했어요.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질라탄의 우상. 자,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자존감 높고 자존심 세기로 유명하죠. 오죽하면 미국의 LA 갤럭시로 이적할 때 LA에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그 선물은 접니다.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근데 그 질라탄이 호나우두의 광팬입니다. 호나우두 얘기할 때는 자존심 다 내려놔요. 저에게 호나우두는 축구 그 자체예요.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입니다. 천하의 질라탄을 봉인해제한 선수라니. 질라탄이 인터밀란이 있을 때, 호나우두가 AC 밀란이 있을 때 밀란 더비에서 서로 만났었죠. 질라탄이 호나우두 바라보는 거 봐. 정말 훈훈합니다. 깻잎 머리. 자, 호나우두가 2002년 월드컵 때 깻잎 머리를 했었죠. 그때 엄청 화제가 됐었는데 호나우두 본인은 이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인터뷰였더라고요. 제 머리를 따라했던 자식들을 둔 모든 어머니분들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본인도 안 해요. 되게 이상했던걸. 구단주 호나우두. 2018년 8월 우리의 일 페노메노는 유니폼 대신 정장을 입게 됩니다. 레알 바야돌리드의 구단주가 되면서 이제는 경기장 밖에서 축구를 지켜보게 된 거죠. 호나우두가 그냥 돈만 투자한 게 아니래요. 바야돌리드 인수하기 전에 공부를 아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런던에서 3년 동안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경영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죠. 저는 스위치를 눌렀어요. 사람들은 저를 과거의 축구 선수로 알고 있지만 저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이 일로 인정받고 싶어요. 진심이 느껴지죠? 아직도 축구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참 어릴 때 호나우두 영상 보면서 개인기 연습 엄청 하고 그랬는데 참 추억입니다. 세월이 엄청 빨리 갔어. 그 머큐리얼 신은 호나우두 진짜 한번 신어보고 싶었는데 그때 진짜 낭만이 있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